저것도 얘기 좀 하긴 해야 돼, 금투세도. 자, 보시면은 다른 거보다 금투세 관련돼 가지고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봅시다. 금투세 좀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 볼게요.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된다. 그리고는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요거랑 동시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가 되며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으로 유지된다. 핵심은 지금 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투세 2년 유예, 그리고는 대주주 10억 유지, 그리고는 내년도 거래세가 0.2%로 0.03% 감소.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10억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물론 작년도가 좀 독특하긴 해요. 왜냐면 작년도가 시장이 좋았으니까. 근데 어디 있냐? 작년 기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냥 평균치로 보자. 평균치로 보시면은 여기 있다. 이게 평균값이에요. 중간값. 얼마냐면은 11월에는 5천억, 12월에는 1조. 이게 2000년 이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20년 평균 매년 연말 개인 매도가 1.5조. 이게 저금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넘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그냥 팔 때가 돼서 파는 물량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말 연시에 돈 쓸 것도 많고 하니까 이러나 저러나 매도 물량이 많았다라는 거고,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 12월 동안만 1조 1,500억 팔았습니다. 어디? 코스닥에서만. 작년에는 장이 좋았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은, 다들 물려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에서 올해 뭐 이렇게 물을 많이 탄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저 10억에 대해서 넘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근데 특정 몇몇 종목들,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혹은 가치 투자자가 많이 바라보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큰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테마주보다는 우량주지, 큰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또 우리 신규로 또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 그러고는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심텍, 아니면 뭐 LX 세미콘, 뭐 OCI,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억이 넘어갈,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현대차, 기아,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연말에 이거 해가지고 과세가 될 수 있다 하고 난 뒤에, 그럼 도대체 과세가 되면 얼마나 나오는데 하고 난 뒤에 이러고는 매도가 나오면은, 지금은 여전히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사면서 개인의 물량을 받아가긴 했지만, 걱정스러운 건 이거죠. 올해는 유예될 거다가 좀, 이거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바뀔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 왜냐면은 바로 이번 주 초죠. 월요일 뉴스만 하더라도 10억 원을 30억으로 할 거야, 50억으로 할 거야, 원래는 100억으로 하려고 하던 거를 그래도 합의를 해서 이 기준을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했었거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다 처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치기보다는 이거 확인하고 손절치자라는 의견도 많았을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대주주 요건이라고 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은, 3% 이상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5% 이상이 되면은 이게 또 공시가 나옵니다. 대주주 목록에 올라가요. 3% 이상만 있어도 대주주로 갑니다. 이거는 맞지. 한 기업에 많은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대주주다. 이건 틀린 소리가 아니야. 100억짜리 회사에 내가 3% 들고 있다, 3억 들고 있다, 대주주가 되는 게 맞아. 근데 문제는 금액 기준에서 10억 이상이야. 계속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해보자. 10억이면은 지금 우리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금액 떨어졌다 그래도 한강뷰는 못 사. 그지 않아요? 금액이 떨어졌다 그래도 한강뷰 아파트를 못 산다니까? 이 10억이 언제적 10억이냐? 근데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제가 뭐 정치적 의견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차피 정치인들은 경제를 잘 모르고 주식을 잘 모르니까 답답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100억에서 10억으로 내려왔다, 이걸 다시 100억으로 올리는 거는, 이게 정책이 역행하는 게 아니고 정책이 잘못됐다고. 잘못되는 거를 바로잡자고. 지금 국회의원 형들이 이 판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분들은 위에서 물려받았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은 밑에서 악착같이 이악 물고 올라오시면서 돈보다는 본인의 뭔가 이게 활동에 더 치중을 하셨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본인들이 주식이나 이런 거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으면은 신고를 해야 돼. 귀찮아져. 많이 안 들고 있어. 투자 많이 안 해. 국회의원들이 주식을 금지돼 있는 건 아닌데, 해 있으면 이제 국정감사 때마다 맨날 처맞고 하지. 세금 신고해야 되고 자산 신고해야 되고. 답답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본인들 논리는 100억을 10억 만들었는데 다시 100억 만드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 100억에서 10억으로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잖아. 모든 자산 가격, 반대로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면서 자산 가격이 점점 올라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이론이잖아요. 기본적인 원리잖아. 우리는 자본주의에 있잖아. 이게 우리나라에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중등 교육부터 새로 넣어야 돼.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경제가 무엇이고 주주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배워야 재벌 2세가 됐든 재벌 3세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자본주의는 이런 거구나. 이래서 미국이 성장했구나 라는 걸 배울 거 아니야. 진짜 답답해 뒤지겠나 진짜. 지난번에 이제 금투세 처음 나왔을 때 이 말씀 드렸죠. 미국 법 한 번만 읽어보고 법 좀 만드시라고. 댓글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안 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된다. 아니 읽어보고 만들면은 이게 지금 법이 제대로 만들어진 법인지 보충을 많이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뜯어고쳐야 되는지 이게 보일 텐데 지금 한 줄이잖아. 한 줄. 세금 더 거둘 겁니다. 그게 땡이잖아. 진짜 이게 그 답답한 게 이거라고요. 정치할 거냐고 안 해요. 내가 뭐 한다고. 나 앉아서 클릭질하면서 돈 벌고 보고서 읽으면서 돈 벌고 얼마 좋은데. 피곤하게 사람 만나고 싫어요. 나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나 밖에도 안 나가는 사람이야. 왜 그래? 사람 만나면 얼마나 귀찮은데. 예. 나중에 그 인터넷 방송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은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다들 투표를 눌러주시고요. 자, 투표는 10초 후에 마감됩니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는 시대가 오면은 그때는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할 수 있으면. 귀찮아.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런 관점에서 그 자본주의가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금투세 혹은 우리 대주주 과세요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방향이잖아. 이거를 지금 이쪽으로 되돌리자는 거 아니야. 자본주의의 역행한 정책이잖아. 그럼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야? 아니야. 우리나라 자본주의야. 근데 왜 이거를 역행시키는 거를 이거를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왜? 본인들이 이거를 들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게 부자들을 위한 감세다. 개소리. 당장 혜택은 부자들이 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냅둬야지. 왜? 이게 수급을 꼬는 이유가 되는 거고 수급이 꼬이면서 원치 않는 매도가 터지는 거고 그잖아. 자본을 잘하는 사람들만 돈을 번단 말이야. 이런 규제 하나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뭘 생각하냐 그러면은 10억이다 100억이다 개소리 하지 말고 이거 없애라고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이 강남 아파트가 우리가 과세할 때 뭘로 과세해요? 이 기준을 잡을 때 뭘로 해요? 시가로 하지. 그죠? 공시지가, 시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통 세율로 하죠.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세금 낼 때 혹은 차상위 계층, 상위 계층, 우리 중위 계층, 우리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에서 소득 계층을 나눌 때 뭐합니까? 소득 상위 땡땡 퍼센트라고 하지. 왜 퍼센트로 하는데? 매년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거는 시장 논리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의 월급 같은 거나 사람들의 소득이나 사람들의 소비나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바뀌는 거고 거기에서 통계에 근거해가지고 상위 몇 프로는 뭐다 중위 몇 프로는 뭐다 하위 몇 프로는 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자본주의는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기준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만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되잖아. 지금 3% 이상은 대주주라고 적혀있잖아 이게. 그지 않나? 이걸 낮추든가 1% 이상으로. 시가총액은 점점 커질 텐데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지금 삼성전자 한 300조, 400조 합니다. 400조 하지. 삼성전자가 10년 뒤에는 못해도 600조, 700조 날걸요? 아니 이걸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저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게 맞는 방향 아니야 이게? 저걸 없으면 부의 대물림이 쉬워지지 않냐. 부의 대물림 이걸 없애면 10억 이상 대주주 요건을 없앴을 때요? 왜 그러죠? 아니 이거는 그럼 다른 나라들은 다 부의 대물림이 쉬운 건가? 다른 나라는 이게 없다고. 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잡는 게. 적어도 제가 아는 금융선진국에서 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자르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지 않아요? 아니 다른 나라는 다 퍼센트로 자른다니까. 자본주의를 채택한 다른 나라들은 공산주의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국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이런 국가 중에서 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으면 그거 법령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아니 지분율로 자르는 게 편한 거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그잖아. 근데 이게 100억에서 10억 왔으니까 되돌리면 안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게 개소리지. 이게 억지지. 이게 빼액이랑 뭐가 달라. 법이 잘못됐으면 바꿀 생각을 하던가 첫 단추가 잘못 꼽히면은 단추를 다 풀던가 아니면 옷을 뜯어버려야지. 시총 1000억짜리에서 10억하고 1조하고 10억하고 다르지 않냐. 그죠? 삼성도 처음에 기업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우리가 정미소로 출발을 했네요. 그죠? 우리 보셨죠? 상회로 출발을 했잖아. 그리고는 이걸로 이 사카린도 밀수하시고 그리고는 이게 전자제품도 만드시고 반도체도 만드시다가 그 스마트폰도 만드시고
지금은 파운드리까지 진출을 하셨어. 자율주행도 하신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요때의 시가총액은 얼마 안 했어요. 요때의 기업 가치는 얼마 안 했어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400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도체 처음에 진출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100분의 1이잖아. 4조였다고. 이때는 10억 대주주 맞지? 10억이라고 하더라도 대주주라고 할만해. 400조에는 한 100억으로 맞추던가 100,000억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않나요? 이때 대주주가 아니었던 사람이 장투하면은 대주주가 돼. 응? 말이 되냐고 이게. 대주주가 아니었는데 점점 내 자산이 불어났어. 자본주의 논리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내가 대주주가 됐어. 세금을 많이 내래. 왜? 이 기간 동안 집값도 다 올랐고 월급도 다 올랐는데 왜 주식만 대주주래? 왜? 월급은 똑같이 월급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 받는 거에 따라 가지고 퍼센트는 안 올 거 아니야.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은 연봉이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계속해서 위에 과세 구간을 늘리고 있잖아. 그러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조정되잖아. 상향 조정되잖아. 20년 전에 연봉 1억 받던 사람은 어우 진짜 부자였어. 지금 이 연봉 1억 받은 사람은 아니 대기업 다니면 다 연봉 1억 받잖아요. 그러면 20년 전에 연봉 1억 받던 사람의 세율과 지금의 1억 받는 사람의 세율이 같냐? 다르지. 올라갔으니까 구간이 점점. 근데 왜 주식은 이게 더 떨어져? 왜? 이게 잘못된 걸 알면 적어도 자본주의 경제라는 기본 논리를 알면 그 이론을 알면은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빽 이러면서 우리 뭐 이거 비용 써야 됩니다. 이런 정치적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건 양보하고 이건 우리가 가져오고 야 이게 그 중간에 이게 대상이 되냐? 이게 자본주의랑 역행하는 법인데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 이해가 안 돼? 나만 이거 보면서 답답해. 나만 우리나라가 이게 완전 똥 같은 그 후진국 같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는 이 부분은 이미 그 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거래세를 낮추면서 금투세를 넣겠다. 2년 유예라는 부분도 저는 금투세를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하면은 저는 찬성하는 주의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왜?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면은 누가 골로 가냐? 작전 치는 데들 골로 가요. 이게 금융실명제랑 똑같은 거거든. 주식판에서 금융실명제예요 이게. 금융투자소득세가. 왜냐면은 각 계좌별로 얼마를 벌었는지가 기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거래하면 거래세금만 내지 얼마 벌었다 기록이 안 되잖아. 근데 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은 금융실명제로서 이 계좌에서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 계좌로 얼마를 벌었다가 딱 기록이 된단 말이야. 추적하기 쉬워져요. 차명 계좌 못 씁니다 이러면은. 그래서 저는 이거 찬성이에요. 어차피 기업은 주주랑 같이 가냐 안 가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주주환원을 하냐 안 하냐 성장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테마주들 골로 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장점은 금융실명제로서 요상망측한 그런 짓거리들 많이 줄어들 거예요. 단점은 유동성 줄어들겠지. 단점은 유동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유동성이 전부 단데라고 하시는 분들, 한국은 단타장인데 무슨 개소리냐 하시는 분들은 금융투자소득세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지. 왜? 돈을 벌 수 있는 놀이터 할 수 있는 아니 작전이랑 어깨 걸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간다라는 것, 금융 선진국으로 간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찬성. 저는 그래서 찬성이에요. 안 되면 미국 주식 잡으면 돼. 안 되면 제가 한국에서 좋다고 하는 거 LX 세미콘 아니면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아니면 삼성그룹 이런 애들 뭐예요? 지금 은행, 통신 다 배당이 늘거나 배당 정책을 고수하면서 주주들한테 뭔가를 돌려주는 기업이잖아. 이런 관점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바이오 개잡주들 그런 거 날아가는 그런 거 말고 수급 보고 차트 보고 이거 말고 누가 매집을 했네 무슨 우선주가 날아갔네 몇 연상을 갔네 그런 꿈과 환상의 그 꿈동산 그 무지개 동산 말고 투자라는 거는 그건 투자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 거래세를 내리고 결국 장기로 가면은 거래세가 없어지면서 이 세금으로 치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엔 5천만 원이겠지만 이게 점점 나중에 내려가는 과정에서 또 뭐가 생겨야 돼? 장기 보유시, 장기 투자시. 외국은 보유기간비를 부과세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과세해주는 거야? 기업 견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 정신 나간 그 아저씨들이. 우리나라는 정신 나간 아저씨들 그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주식 투자가 뭔지 그 경제를 모르잖아. 그 자본주의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저 위에 그 여의도 계시는 분들이 몰라. 그게 문제잖아. 모른다니까. 이런 게 만들어져야 돼. 지금이야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면은 지금 좀 여유가 있긴 하죠. 왜냐면 연봉 수준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거래세를 점점 낮춥니다. 결국 이거를 제로 수준까지 낮출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요 그 차익에 대한 과세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장기 보유하는 사람한테는 비과세 해야지. 어디? 미국처럼. 이렇게 해야지. 막말로 우리가 연금 펀드 들어가가지고 연금 저축 가지고 주식 사잖아. 근데 내가 그걸 20년 들고 있었어. 자산 이만큼 불어났어. 근데 세금 내래. 야, 미국이 장기 보유시 비과세하는 이유는 5011K?
그것 때문이잖아. 401k 그것 때문이잖아. 법안 때문이잖아. 연금이 주식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세금 안 매기는 거잖아. 그 401k 그지. 그 요 법안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단단하다. 아니 그것도 맞는데 미국은 대주주들이 오너가 아니다. 미국은 대주주들이 상업펀드다. 그것도 맞지. 그러면서 배당과 자산 소각을 많이 한다.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번다. 그것도 맞아. 다 맞는 말인데 핵심은 이거지. 주식을 사서 주식 중심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그래서 걔들이 고용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저는 우리나라의 그 앞으로의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내수가 튼튼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한국은 근데 내수가 속된 말로 내수가 그 우리 잣밥이거든. 잣밥이 고소하긴 한데 얘는 밖에 나가면은 주류 메인스트림 취급을 못 받아요. 잘 생각해 봅시다. 내수가 약하고 지금 또 뭐가 있어요? 다들 유럽이니 미국이니 다들 뭡니까? 자국 우선주의하지. 자국 무엇? 일자리 우선주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부동산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생산, 해외 판매였어. 해외 판매한 돈으로 국내 고용이 늘었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월급을 많이 받으시니까 이걸로 뭘 했어요? 경기가 부양된 거 아니야. 근데 지금부터는 자국 일자리 우선주의 유럽과 미국이 계속해서 이런 것을 들고 오면은 우리나라 뭐예요? 해외 진출하죠. 막말로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디램 메모리 어디서 만드냐 보시면은 만드는 거 50% 이상 국내에서 만듭니다. 이천에서 만들고요. 평택에서 만들잖아. 이걸 어디? 미국에 공장 짓는데 유럽에 공장 지을 거래. 앞으로 증설되는 건 어디?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내수가 죽는다고 부동산 망한다고 이러면 국내 돈이 없잖아. 국내 돈이. 그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에서 내수는 죽는데 누구는 성장해? 기업은 성장하잖아. 왜? 해외 진출하니까 기술 좋아서. 근데 이 기업의 성장을 우리는 세금을 내야 돼서 사람들이 장기 보유를 못하네. 국내 기업은 성장하는데 국내 투자자들, 국내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지가 되네? 빈부격차가 더 커지네? 이게 미래가 안 보여 이게? 와, 내가 진짜 국회 가서 연설 한번 하고 싶다. 이게 안 보여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 안 바꾸면 우리나라 골로 간다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 재밌는 건 여태 대한민국은 저랬다. 그래서 성장률이 점점 떨어졌죠. 이제는 저출산에 저성장의 끄트머리 와 있어. 괜히 우리나라가 인도에 따일 거다, 인도네시아에 따일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미국이나 월스트리트 뭐 뉴욕타임즈 이런 데 뉴스 보시면은 한국이 20년 뒤면은 인도네시아에 따일 거예요. 인도에 따일 거예요. 그런 얘기 실제로 합니다. 한국의 국력이 인구가 부족하고 한국의 국력이 내수가 작아서 인구가 작으니까 내수가 작은 거 아니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거다는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내 늙어 죽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G20 나중엔 G20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이탈리아 꼴 날 수도 있다니까. 스페인이나 그리스 꼴 날 수도 있다고.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닥치고 고칠 생각을 해. 닥치고 고칠 생각을. 지금 당장 정쟁에 빠져서 조선도 분쟁하다가 망했습니다. 고려도 분쟁하다가 망했어요. 신라도 방만하다 망했다고. 대한민국도 방만하게 분쟁하다가 망한다니까. 이러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잘 나가면 그 옛날이 지금이라고. 지금은 잘 나가지. 인도를 따니 미국이 우리나라를 찾고 유럽이 우리나라를 찾고 20년 뒤에는 한국 살아있네 이렇게 된다니까. 아무튼 너무 멀리 갔네요. 네, 너무 멀리 갔는데 너무 또 열을 올렸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다른 거보다 뭐냐 그러면은 솔직히 정치인들 지들끼리 처 해먹기 바쁜데 국민들 위한 정치인들 있긴 해. 제 주변에서도 정치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근데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사석인 자리나 아니면 이렇게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말 그대로 가면 표밖에 몰라. 그러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게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한국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는 발목 잡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진짜 뭔가 막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기 이게 아니야. 그냥 인기잖아, 인기. 이번에 어디였지? 미국에 누구 그 청년 머시기 하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정치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뭐 책 펴내고 이렇게 좀 포럼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인터뷰 하셨더라고. 딱 내용이 그거였어요. 인기에 영합한, 그러니까 지금 딱 우리나라지. 인기에 영합한 정치판이 어떤 식으로 나라를 망치는가? 올바른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왜 국민들이 정책을 안 보고 인기를 보는 순간 나라가 기우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와, 저는 그분 인터뷰랑 글 보면서 진짜 동감했음. 이번엔 금투세 찬성한다면서 금투세 반대하는 국힘은 욕 안 하냐? 둘 다 욕해, 둘 다.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없다니까, 대가리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른 말하면 내가 편을 들겠지. 둘 다 지금 그냥 대가리 똥이 찼다니까, 똥이. 본인이 영달을 원하잖아. 국가의 영달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바른 말하면 등에 칼 맞지. 그리고는 민주당만 욕한다고 하시는데 국민의힘은 욕하면 내가 진심으로 욕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제가 욕을 시작하면은 너무 정치적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민주당이 더 의석수가 많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까는 건데 또 국민의힘 의석수가 많아진다. 야, 많은데도 뭐하냐 이러면서 지금 존나 욕하겠지. 어쨌든 저는 박지입니다. 옳은 말 하면은 편 드는 거고요. 틀린 말 하면은 깔 텐데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적어도 주식하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없어.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들 와글로 그러면서 약간 열정을 최고치로 끌려서 민주당만 욕하더만 그러는데 저 죄송한데 제가 부산 사람인데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양쪽 다. 그죠? 이번 정권도 경제를 모르고요. 지난 정권도 경제를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주식판 입장에서는 각하가 금투세 이게 진짜 한국의 미래입니까?